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해암 대표 하장균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욕을 하고 허위사실 퍼뜨리고 또 협박을 한다. 이 세 가지는 한 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욕이라고 하면 보통 형법에서는 모욕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욕죄라는 거는 두 분이서 이렇게 전화할 때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어떤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 부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는 고소를 하셔도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욕설과 관련된 죄, 어떤 범죄인가 보다 하고 그냥 바로 모욕죄로 이제 고소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두 분이서 통화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협박인데 이 협박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악의 고지를 뜻하는 건데요. 이 해악의 고지라는 게 또 이렇게 싸움 과정에서 나온 어떤 단순한 분노 표출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상대방한테 어떤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하는 말인지 이게 이제 보통 쟁점이 되기 때문에 협박인지 아닌지는 실제 변호사한테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전후 맥락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또 명예훼손도 두 명이서 이런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명예훼손은 아까 모욕과 동일하게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범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죄가 되냐? 예를 들어 저에 대해서 누군가 저를 싫어해가지고 제가 없는 곳에서 제 3자한테 예를 들어 제 욕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변호사 어쩌고저쩌고 무슨 그런 식으로 모욕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홍길동이라는 제 3자가 영희한테 사장님 변호사 수행하는 사건마다 다 져요 라고 한다면 명백히 허위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랑 홍길동이랑 둘이 대화를 하는데 홍길동이 저한테 욕설을 했다. 홍길동이 나한테 사실과 다른 또 사실이더라도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나한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죄가 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협박이 보통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상대방이 저한테 싸움을 걸어요. 그럼 저를 막 도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흥분이 돼요. 그래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심장이 엄청나게 뛰죠. 그래서 평소에 안 하는 말들 그리고 횡설수설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한 거를 동일하게 갚아주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집에 가서 하여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고 동일하게 그래? 그럼 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법적인 절차라는 게 결국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경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넘어갈래 했는데 저 사람이 나만 고소를 했어. 그러면은 나만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맞고소를 해야 됩니다. 보통 그럴 때는.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욕을 해서 나도 욕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협박했기 때문에 나도 협박을 한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쌍방 가해를 한 걸로 처리를 합니다. 이 사람도 나한테 가해를 했고 당신도 저 사람한테 가해를 한 겁니다. 둘 다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님께서 아이들을 훈육을 하는데 형제들끼리 싸웠어요. 둘이 싸웠을 때 형이 먼저 했으니까 동생이 형을 때려도 괜찮다가 아니라 너는 동생 왜 때렸어? 동생은 형 왜 때렸어? 너 둘 다 잘못했어.
둘 다 혼나. 이렇게 되는 거랑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발하고 누군가가 나를 협박을 했다고 해도 인생에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반드시 참아야 됩니다. 반드시 참고 그냥 내 머릿속에 드는 세 번째 말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드는 말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드는 말도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네, 그러시군요. 이런 식의 어떤 소극적인 반응만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증거를 다 모은 다음에 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협박이나 이런 걸로 고소를 하는 거를 검토를 해보시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렇게 안 했을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서 억울하게 어떤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미 과거의 일이 됐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녹음을 했다고 한다면 이미 범죄가 성립이 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제 협박이나 이제 정통망법상 불안조성 이런 걸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상황을 너무 자극해서 상대방의 선생님을 고소하게끔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고소가 들어왔다, 그럼 그때는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고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그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 상황에서 채집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를 채집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맞고소도 하고, 맞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잘 방어를 해서, 예전에 젖잘싸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지도도 잘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상담했던 사건인데, 좀 어떤 업무적으로 이렇게 이견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 녹음을 들어보니까 상대방이 잔잔하게 약간 도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상담인께서 조금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한 2, 3 정도를 얘기했는데 상담인께서 8, 9 정도를 얘기를 한 거예요.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시고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 정도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어요. 결국에는 이 상대방만 이 사람을 고소를 했고, 또 이분이 이제 그 순간에는 화를 주체를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나쁜 분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또 그냥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근데 뭐 잘 풀고 싶다 이런 포지셔닝으로 가서 이쪽만 이쪽을 고소하고 이분은 이쪽을 또 고소를 안 했어요. 이분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서로 맞고소를 하고 서로 어떻게 합의를 하고 이렇게 끝내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데, 이미 그러기엔 좀 약간 시간이 늦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건도 실제로 제가 직면을 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화가 나도 대응 금지, 증거만 확보, 변호사에게 바로 찾아가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